2023년 10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신흥아파트 805호 35세 이민호와 33세 아내 김소연은 6세 딸 이지호와 함께 4세 진돗개 백호를 키우고 있었다. 백호는 2020년 2월 전주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했고 동물등록번호 4221-2020-0184 내장형 칩, 몸무게 18kg, 최고 48cm였다. 지우가 3살 때부터 함께 자라 잠도 같이 자고 밥도 나눠 먹는 사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민호는 회사로부터 서울 본사 발령 통보를 받았다. 12월 1일까지 서울로 이동하세요. 거부하면 인사 불이익입니다. 소연은 여보, 어떡해요? 백호는요?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일단 서울의 집부터 구하자. 백호 데려갈 수 있는 곳 찾아보게 라며 답했다. 하지만 예산 5억 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알아보던 소연은 절망했다. 대치푸르지오, 역사멜크루, 도곡넥슬 모두 최고 40cm 이상 반려동물, 입주 불가 관리규약이 있었다. 10월 28일 밤, 민호는 지우를 앉혀놓고 말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백호를 당분간 다른 곳에 맡겨야 할 것 같아. 지우는 싫어요. 백호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며 울었고 소연도 눈물을 닦으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11월 1일 민호는 완주군 고산면에서 배 농사를 짓는 60세 박준호 씨에게 부탁했다. 박 씨, 제가 서울 발령 받았는데 아파트에서 개를 못 키워요. 1년만 맡아주시면 다른 집 구해서 데려가겠습니다. 박 씨는 그래요. 내가 예전에도 진돗개 키워봤으니 걱정 말아요라며 동의했다. 11월 1일 오후 3시 백호를 박 씨 댁 마당에 내려놓는 순간 지우가 개를 껴안고 울었다. 백호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우리 꼭 데리러 올게. 진돗개는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차가 출발하자 쇠사슬을 잡아당기며 짖었지만 차는 점점 멀어져 갔다. 11월 4일 밤 10시 완주군에 폭우가 내렸다. 천둥번개가 치자 백호는 공포에 떨며 짖기 시작했다. 박 씨는 야, 조용히 해. 시끄럽잖아. 라며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밤 11시 40분 번개가 마당 은행나무를 때리는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이 사로잡았다. 이빨로 쇠사슬을 30분간 물어뜯어 결국 끊었고 담장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 씨는 빈 마당을 보고 급히 민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어젯밤 백호가 도망갔습니다. 민호는 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고 박 씨는 사방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혹시 전주 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라며 답했다. 민호는 불안해하며 괜찮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사할지 걱정뿐이었다. 첫날 밤새 비를 맞으며 32km를 달려 익산시 외곽에 도착했다. 새벽 5시 30분. 한 편의점 뒤 쓰레기통에서 반쯤 먹다 버린 김밥을 발견해 허겁지겁 먹었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다. 11월 6일 오전 9시 군산 나운동 재래시장. 채소를 파는 65세 김술래 할머니가 발견했다. 얘야, 넌 목줄도 없고 털도 젖었네. 어디서 왔니? 진돗개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소시지 2개를 꺼내 던져주자 냄새를 맡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먹었다. 할머니는 물 한 그릇도 내려놓았고 허겁지겁 마셨다. 불쌍하게. 길 잃었구나. 조심해서 가거라. 한 번 쳐다본 뒤 다시 북쪽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지우의 냄새가 있던 방향을 본능적으로 따라갈 뿐이었다. 11월 15일 오후 2시 50분. 서천군 마서면 국도 4호선. 도로를 건너려는 순간 시속 60km로 달리던 1톤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른쪽 뒷다리를 스쳤다. 비명을 지르며 길가로 굴러떨어졌고 오른쪽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트럭 기사 48세 정태수는 차에서 내려 이런 미안하다. 괜찮아. 라며 다가갔지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정 씨는 내가 해치려는 게 아니야. 병원 데려가 줄까? 라고 말했지만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다리 통증 때문에 8km밖에 이동하지 못했고 한패가 처마 밑에서 떨면서 밤을 보냈다. 비가 처마에서 떨어져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물을 핥아 마셨다. 1월 28일 오후 아산 외곽 야산 개울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멀리서 저기다. 진돗개다.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2명의 40대 남자가 그물과 올가미를 들고 다가왔다. 한 명이 요즘 유기견 포획 신고하면 한 마리당 5만 원 받아. 저놈 잡자라고 말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산 위로 달렸다. 저놈 빠르네. 쫓아가. 남자들이 15분간 추격했지만 덤불 속 깊숙이 숨어 숨을 죽였다. 남자들은 젠장, 놓쳤네. 진돗개는 영리해서 잡기 힘들어라며 포기하고 내려갔다. 1시간 뒤에야 조심스럽게 다시 길을 나섰다. 그날부터 백호는 사람이 많은 낮 시간을 피해 주로 새벽과 밤에만 이동했다. 길거리 가로등이 꺼지는 새벽 4시부터 6시. 그리고 해가 진 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안전했다. 12월 5일 평택. 몸무게는 18kg에서 14, 8kg로 줄었다. 갈비뼈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맺혔다.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우를 찾아야 한다는 것. 12월 15일 오후 4시 수원시 영통구 대학교 후문.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을 때 22세 대학생 최진우가 발견했다. 야, 너 괜찮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 진우는 편의점에서 소시지 3개와 생수 500ml를 사서 주었다.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고 천천히 다가가 먹었다. 진우는 목을 쓰다듬으며 너 원래 주인 있었지? 목에 목줄 자국 보여? 어디 가는 길이야? 라고 물었다. 진우의 손을 핥았다. 진우는 미안해. 나도 기숙사라 데려갈 수가 없어. 조심히 가라며 아쉬워했다. 다시 북쪽을 향해 걸었다. 1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강을 건너 서울에 진입했지만 복잡한 도로망과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지하철역 쓰레기통, 식당 뒷골목에서 남은 음식을 찾아 연명했다. 김치찌개 국물이 엉킨 비닐봉지. 반쯤 먹다 버린 치킨뼈. 상한 빵 조각.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배고픔이 더 컸다. 하지만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서울의 밤은 전주와 달랐다. 네온사인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에 몸을 녹이며 밤을 보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를 헤매며 길을 찾지 못했다. 체온은 36, 이더드레디들 도의서 희45. 구드다이드로 떨어졌고 탈수로 혀가 갈라졌다. 1월 28일 문득 깨달았다. 서울에는 지우의 냄새가 없다는 것을.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본능이 이끌었다.
2024년 2월 18일 오후 3시 20분. 전주 덕진구 금암동 신흥아파트 805호 앞. 120일간 약 340km를 돌아 마침내 원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현관문엔 이사 완료. 연락처 01정 XSXXX 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다. 현관문 앞에 쓰러져 낑낑거렸다. 옆집 602호에 사는 67세 박영숙 할머니가 어머. 저게 백호 아니야? 살아있었네. 라며 놀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사장님, 백호가 집 앞에 있어요. 민호는 서울 회사에서 긴급히 KTX를 타고 전주로 내려갔다. 2024년 2월 18일 오후 7시 40분. 민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죽은 듯 누워 있었다. 백호야. 백호야. 민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다. 민호의 얼굴을 확인하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를 한번 흔들었고 그대로 쓰러졌다. 민호는 안아 올렸다. 몸무게 13. 2kg, 체온 35. 사덕에이디어, 심박수 52회, 호흡수 20회, 심한 탈수, 영양실조, 저체온증이었고 몸에 7개 상처와 발바닥 피부괴사가 보였다. 민호는 택시를 타고 전주 24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 39세 이상호는 이 개가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물었고 민호는 완주에서 도망쳐서 120일 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라며 설명했다. 이 수의사는 놀랍네요. 체중이 정상의 7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라며 즉시 링거 500ml, 산소, 항생제를 투여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크레아티닌 2, 8, BUN 38로 나타났다. 1차 응급처치 비용 28만 원, 2주 입원 포함 총 예상 비용 약 420만 원. 이 수의사는 솔직히 비용이 적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민호는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며 답했다. 2주간 입원하며 링거와 영양 공급을 받았다. 2월 25일 체온 36, 사더될치, 체중 14, 2kg. 3월 5일 체온 36, 7돌출체요. 체중 14, 9kg,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 1. 팔로 개선. 3월 8일 퇴원했지만 여전히 큰 소리만 나면 움찔하고 밤에는 낑낑거리며 악몽을 꿨다. 이 수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조용한 환경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민호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로 데려왔다. 하지만 3월 15일 1303호에 사는 52세 황미숙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 1403호에서 대형견을 키우는데 규약 위반 아닙니까? 관리사무소 김철수 소장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과장님, 백호 최고가 48cm로 규약 위반입니다. 다른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백호가 120일간 완주해서 전주까지 걸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김 소장은 일단 3월 25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라며 답했다. 3월 20일 저녁 지우는 A3 용지에 백호 그림을 그리고 백호는 120일 동안 340km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제발 백호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파트 게시판 10곳에 포스터를 붙였고 민호는 A4 용지에 사연을 적어 각 집 문 앞에 넣었다. 3월 25일 오후 7시 1층 회의실에서 입주자 회의가 열렸다. 참석 인원 82명 중 찬성 38명, 반대 37명, 기권 7명. 황미숙은 규약을 어기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원칙을 지켜야죠라고 주장했고 1205호 정순자 할머니는 저 개가 120일이나 주인을 찾아왔는데 내쫓으면 우리가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닙니까? 라며 반박했다. 결국 한 표 차이로 조건부 승인되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민원 없으면 영구 거주를 허용한다는 조건이었다. 민호는 감사합니다. 백호가 절대 피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4월 10일 황미숙이 다시 민원을 넣었다. 1403호 개가 밤에 짖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악몽 때문에 낑낑거렸을 뿐 크게 짖지 않았지만 황 씨는 소음 측정기로 재겠습니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4월 18일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이번엔 찬성 34명, 반대 40명으로 부결되었다. 김 소장은 죄송하지만 이 과장님, 6월 30일까지 백호를 다른 곳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통보했다. 민호는 알겠습니다. 라며 답했지만 속으로 결심했다. 다시 버릴 수는 없다. 자신들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5월부터 민호는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외곽 야탑동의 25평 단독주택을 찾았다. 전세 4억 3천만 원. 대치 아파트보다 1억 3천만 원 더 들어가지만 민호는 백호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며 계약했다. 2024년 6월 20일 이사날. 이삿짐차가 출발하고 마당에 처음 들어서자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지우는 백호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라며 껴안았다. 한편 완주군의 박준호 씨는 5월 3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신문에서 백호 이야기 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민호는 아닙니다. 박 씨 잘못 아니에요. 백호가 워낙 저희를 그리워했던 거죠. 라며 답했다. 박 씨는 그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백호 한번 보고 싶네요. 라고 말했고 6월 28일 직접 성남까지 찾아왔다. 박 씨는 앞에서 백호야. 그때 잘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박 씨를 보고 처음엔 경계했지만 냄새를 맡고는 천천히 다가가 박 씨의 손을 핥았다. 박 씨는 착한 녀석.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라며 쓰다듬었다. 7월 12일 이야기는 SBS 뉴스에 짧게 보도되었다. 완주에서 전주까지 120일간 340km. 주인을 찾아온 진돗개. 기사는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고 네이버 댓글엔 진짜 감동이다. 주인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서 다행이다. 아파트 규약 때문에 개버리는 사람 많은데 대단하다. 는 반응과 함께 처음부터 아파트에 못 데려갈 거면 입양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비판도 섞여 있었다. 7월 15일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민호에게 연락이 왔다. 백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파트 반려동물 규약 개선 캠페인의 사례로 활용해도 될까요? 민호는 치료비는 이미 납부했지만 캠페인은 기꺼이 동의합니다. 백호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며 답했다. 9월 1일 체중 17, 3kg까지 회복되었고 발바닥 상처도 완치. PTSD 증상도 70% 완화되었다. 이 수의사는 이제 정기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라며 최종 진단을 내렸다. 9월 15일 민호는 가족을 데리고 군산 나운동 재래시장을 찾았다. 저기 저 할머니 아니야? 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김술래 할머니가 여전히 채소를 팔고 있었다. 민호 가족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어머, 이게, 그때 그게 아니야? 라며 놀랐다. 백호는 할머니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할머니는 살아있었구나. 주인을 찾았네. 정말 잘됐다라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는 할머니께서 그때 도와주셔서 백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5만 원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한 거야. 너희 가족 행복하게 살아라라며 손사래를 쳤다. 지우는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했고 그 모습에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10월 8일, 지우는 백호를 주제로 340km를 걸어온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백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20일 동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백호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글을 학교 수업 시간에 읽었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박수를 쳤다. 선생님은 지우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백호는 정말 용감한 개야 라며 칭찬했다. 2024년 11월 초, 어느 날 밤 성남집에 천둥번개가 쳤다. 갑자기 몸을 떨며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급히 달려가 껴안았다. 괜찮아? 백호야. 이젠 안전해. 우리가 있잖아.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지우의 따뜻한 목소리와 품을 느끼며 점차 진정되었다. 10분 후, 떨림이 멈췄고 지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백호가 이제 정말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 라고 소연에게 속삭였다. 소연은 그러게요. 이제 악몽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라며 답했다. 2025년 6월 현재 5살 반이 되었고 체중 18, 3kg으로 건강하다. 매일 아침 지우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민호가 퇴근하면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긴다. 소연은 백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백호가 가르쳐 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라고 말했다. 민호는 백호가 340km를 걸어온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며 그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2025년 6월의 어느 아침, 마당 한 구석에서 햇볕을 쬐다. 지우가 학교 가기 전 걔를 안아준다. 백호야, 다시는 안 헤어질 거야. 약속이야? 백호는 꼬리를 살랑인다. 그것은 서로에게 한 약속이었다.